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입니다.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오늘 장의 한마디로 이렇게 선정해 주신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4월 달에 5월 달 증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4월 이제 PC 물가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안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깊은 조정은 아니겠다. 그래서 원래 저는 5월부터 한 6월 이 초까지, 그러니까 FMC 회의가 6월 F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4월 달. 하지만 한 5월 달, 그러니까 이 4월 PC 연말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PC 물가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서 완전히 깊은 조정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5월 둘째 주까지는 물가에 좀 잡혀서 조정을 주고 셋째 주 정도의 바닥을 좀 다지다가 넷째 주 정도부터는 좀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한 8월 잭슨홀 미팅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른 서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이제 이번 이제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제 첫째 주이긴 한데요. 원래 같으면 월요일 날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는 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실망감, 시장에서는 이제 백신 이제 이 수합이 될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빨라질 거다.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불러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서 외국인들 좀 매물 좀 쏟아내면서 좀 하락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관련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좀 어제 하락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됐던 섹터가 있죠. 뭐 바이오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기대를 했던 기술 이전, 백신에 관련된 기술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 CMO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급락을 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반도체 투자가 집행되고 그다음에 이 미국 내에서 포드와 GM과의 협력을 하면서 투자가 진행되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sek터들은 좀 하락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뭐 재료의 노출로 인식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빠지는 실망감에 의해서 빠지는 분위기니까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거로 봐야 되겠죠. 뭐 오늘 이제 이 출시를 앞두는 이제 한 8종의 액티브 ETF 출시를 앞둔 약간의 리밸런싱, 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약간의 리밸런싱 물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 매도를 던졌던 주체들이 투신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던졌으니까 딱 느낌은 오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ETF를 좀 출시하기 앞서서 수익률 보존을 위한 거죠. 아무래도 뭐 10에 예를 들어 10,000원일 때 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9,000원일 때 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주요 뭐 펀드사들이라든지 자산운용사 쪽에서 신규 이제 이런 이 상품을 출시할 때 흔히 나오는 이 리밸런싱인데, 그 리밸런싱 물량까지도 어제 함께 나오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가 인플레이션에 조금씩은 좀 둔화되고 있다, 좀 둔감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이미 시장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좀 자유로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시장이 조금 자극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유가는 뭐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가는 이란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보시면 옥수수, 곡물 가격은 다시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채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소화하고 있다.
시장은 호재든 악재든 어쨌든 재료가 노출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호재도 희석되고요. 악재도 희석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 미 국채 뭐 상승과 관련 금리 상승과 관련된 우려감 이게 지금 시장에 노출된 게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가장 메인 악재로 생각했던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악재도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오늘 또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기 연준 유력한 또 연준 이사로 생각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여성 뭐죠? 쪽이 조금 더 이제 지원을 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연준 이사의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제 내년이죠. 이제 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파월 의장이 당연히 이제 제의가 연임을 한다는 쪽이긴 한데 어쨌든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좀 강력한 쪽 경쟁자긴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이 꽤 중요한데 이 블레이너드 뭐 연준 이사 역시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쨌든 주요 연준 이사들도 계속 이번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장 특히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연준이 틀렸어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면 금리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왔겠죠. 한 1.8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1.7과 1.8 정도. 근데 지금은 1.6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의 생각과 좀 동조한다라고 봐야 돼요. 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금리는 좀 안정적인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주식시장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일시적이다 아니다 물가가 아니다 추세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제 의견을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연준이 틀렸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뭐 일시적이다. 실질적으로 뭐 연준을 내가 거스르고 싶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나오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뭐 이 4월달 인플레이션율을 높였던 건 다 대부분 일시적인 거, 오프닝 수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의 또 중요한 요인 중에는 뭐 보복적 소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관련 부분에서의 병목 현상,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점,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분기 정도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특히 한 7월달, 8월달 나오는 지표는 어찌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그들에게는 약간은 좀 민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높게 뭐 한 120만 건까지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완전 쇼크가 나온 것처럼 오히려 8월 달에 발표된 지표,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빠진 7월 달 지표가 발표되겠죠. 8월 달은 이때 지표는 오히려 조금 더 민낯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이게 결국에는 조기 테이퍼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악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상승, 그다음에 조기 테이퍼링인데요. 이 부분이 완화된다라면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돌발 악재가 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한 8월 잭슨 미팅까지 연준은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뭔가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수정하진 않을 거라고 감안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8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그 8월 전까지는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고 내려갈 만한 재료는 없다. 그렇다면 아주 급등하는 흐름은 어렵겠지만 하지만 완만한 상승을 보이면서 8월 초까지는 서머랠리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을 좀 도망가는 것보다는 괜찮은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준다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시면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두 가지 섹터입니다. 반도체랑 조선 기자재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또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또 조선 기자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이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발표됐던 클락슨에서 발표됐던 것도 보더라도 올해가 지난해 대비 수주는 발주량은 2배로 늘 것이고 이 빅사이클은 한 10년 정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10년까지 뭐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2, 3년은 갈 수 있다라는 흐름, 그 흐름에서 조선 기자재 업종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